AI를 기반으로 분량을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시스템부터 항균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항균 코팅제까지 K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충청북도 진천군. 안으로 들어가 보니 후루룩 뭔가를 맛있게 먹고 있는 기술자 발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지금 뭐 드시고 계셨어요? 지금 비빔면 먹고 있습니다. 비빔면이요? 네, 특별한 비빔면을 먹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비빔면이요? 네, 이때 보여줄 게 있다며 무언가를 꺼내는 기술자. 아니, 이 정체모를 가루는 도대체 뭔지? 아까 먹은 특별한 비빔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구약 감자의 분말인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곤약 분말입니다.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곤약. 그중에서도 밀가루면을 대체할 수 있는 곤약면이 각광받고 있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곤약면을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겠다는데 곤약 원료를 배합기기에 넣고 있는 기술자. 이게 곤약 분말이고요. 물과 배합을 해서 지금 배합 단계입니다. 배합 단계를 거치고 나면 죽 형태의 걸쭉한 곤약이 나오게 되는데 가느다란 호스를 통해 실 모양으로 곤약을 뽑아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데 양생 과정이라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뜨거운 물에 몇 분 정도 흐르게 되면은 그 면발이 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탱글탱글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늘 섬세한 과정이 따른다는 곤약면 제작. 양생 과정이 끝난 면은 컨베이어 타고 포장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장 작업. 그런데 갑자기 신난 듯 리듬을 타다가 엄지를 척하고 치켜 세우는 기술자.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분량의 표시가 떴잖아요. 비빔면이요?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지 기술자의 말에 옆에 있는 화면을 살펴보니 정말로 불량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었는데 불량 발생이라는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분량이 발생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찍히지 않는 것을 걸러주는 것을 테스트하는 중인데 잘 작동되고 있어서 만족하는 중입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것과 정상으로 인쇄되어 있는 제품을 구분해 감지한다고 한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가미한 머신 비전 시스템이고요. 현재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대로 인쇄가 됐는지 이거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육안으로 유통기한이 인쇄가 잘 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를 위해 스마트 해썹을 진행하던 중 충북 AI 융합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AI를 현 공정에 접목하면서 제품의 유통기한 분량 형상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충북 AI 융합 지역특화 산업은 AI 전문 기업이 지역특화 산업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 AI 기술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주고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한다고. 충북 AI 융합 지역특화 산업으로 제공받은 AI 기술로 유통기한 인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술자. 그런데 검사할 수 있는 건 유통기한뿐만이 아니라는데 유통기한 그 검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제품의 뭉침 분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뭉침 분량까지도 AI가 그 검사해서 뽑아내줍니다. 재료 특성상 실 모양으로 뽑으면 뭉치는 경우가 많아서 불량률이 많이 나오던 부분. 그렇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배합 뭉침을 완벽하게 판독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배합 뭉침부터 유통기한까지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한 걸까?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그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인쇄가 되지 않은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그 분량 내지는 정상 내용을 AI를 학습시켜서 분량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데 간혹
발생되는 양생시 뭉침 현상을 AI 기술을 접목하여 걸러준다면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AI를 접목한 기술로 소비자들에게 누구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기술자. 그 결과로 다양한 인증을 받기도 했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스마트 햇섭 공장으로 더욱 발전하여 고객의 식탁에 맛있고 안전한 곤약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시 강남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소독제를 뿌리고 있는 기술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소독이 아니라 지금 항균 코팅 작업 중입니다. 코팅을 하신다고요? 네, 일반 화학 소독제보다 더 오래 항균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항균 코팅제. 사람들이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이나 공간에 항균 코팅 막을 씌워서 이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항균 코팅 작업입니다. 항균 코팅제의 항균력이 얼마나 오래가고 안전한지 직접 테스트로 보여준다는 기술자.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곳의 정체는? 욕실용 타일하고 플라스틱인데요. 네. 그 항균 코팅을 해서 항균력을 확인하려고 지금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균 코팅제를 뿌린 곳과 뿌리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3일 동안 방치해둔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코팅한 타일과 코팅하지 않은 타일에 곰팡이 현타객을 올려서 건조한 후에 배양해 볼 거예요. 코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보기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하고 타일에 코팅을 진행했는데요. 코팅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자라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코팅을 진행하지 않은 곳에서는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곰팡이가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팅제를 뿌리면 그 위에 곰팡이균이 생기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궁금하시죠? 네. 비결은 바로 잠자리 날개에 있어요. 잠자리 날개에 비결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잠자리 날개 표면을 보면 미세한 돌기 형태의 구조체가 외부로부터 잠자리의 날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술을 응용해서 외부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물리적 항균 코팅제입니다. 잠자리 날개의 스파이크 구조체가 침투 미생물의 외피 세포막을 터뜨려 날개가 썩지 않게 해준다고 이 원리를 항균 코팅제에 접목했다는데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위해한 세균들이나 위해한 바이러스들이 인류의 어떤 위험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 개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된 항균 코팅제는 어떠한 표면에도 코팅이 가능해 더 편리하다고. 건조가 되고 난 후에는 끈적거림이나 미끄럼 같은 현상은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3개월 동안 항균막이 이제 씌워지기 때문에 안전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테스트를 보여준다며 휴대폰을 면봉으로 문지르기 시작하는 기술자. 그리고 세균 활성도를 측정하는 ATP 측정기로 측정을 시작하는데 과연 휴대폰의 오염도는 어느 정도일지? 휴대폰 같은 경우는 927 RLU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쓰는 변기 같은 경우는 500 RLU가 나오는 걸 미루어 보았을 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만큼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는 테이블은 어떨까? 코팅된 테이블은 4 RLU가 나왔습니다. 4 RLU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확연하게 보이는 코팅 효과. 시험한 것에서 끝내지 않고 결과는 항상 데이터화한다는데 코팅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세균 활성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높았다면 항균 코팅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는 세균 활성도가 일정 레벨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기술자.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 일단은 지켜보기로 하는데 표면에 얼마나 세균의 오염도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보게끔 하는 실험입니다. 테이블 표면에 세균이 있다면
배양기에 넣었을 때 미생물이 배양된다는데 위에 거는 코팅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숫자를 올린 다음에 배양을 한 결과입니다. 근데 코팅을 한 다음에 살아있는 세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균 기술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해주고 싶다는 기술자.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는 공간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구축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꿈꾸는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기술자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그들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사 차 산업의 혁명, 그 중심에는 스마트 팩토리로 향하는 제조 혁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란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공장을 뜻합니다. 침체기를 맞고 있는 제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2019년도 1,53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2024년 2,4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 9.6%의 고도 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스마트 제조 기술의 R&D와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오늘의 기업. 제가 지금 공장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현장이랑 조금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요. PD님,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알아볼 기계가 이거예요? 네. 우와, 근데 좀 누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님 어디 계시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기계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생소한 로봇의 모습에 신기한 듯 이리저리 로봇을 살펴보는 사이 드디어 등장한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해서 저희가 오늘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하면 똑똑한 공장인가 싶기도 하고 뭔지 정확하게 감이 잘 안 와요.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보이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생산형 지능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업력 22년의 기술 바탕으로 자동화에 22년 동안 구축했던 그런 경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융합해가지고 저희가 한 회사에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정말요. 이야기 나눌수록 더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제조 과정이나 좀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볼 수 없을까요? 그러면 저희 기계 설계실로 한번 따라오시죠. 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지금 회의 중인 것 같은데 저희 이야기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기업만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저희는 이제 설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PLC라는 게 있는데 그 PLC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설비가 언제 아플지, 언제 고장이 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봤습니다. PLC 궁금한데 볼 수는 없어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게 PLC예요? 네. 생각보다 큰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PLC는 공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자동 제어 및 감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제어 장치로 쉽게 말하면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다. 과장님, PLC가 이 기술의 뇌라고 해서 저 엄청 작을 줄 알았거든요. 왜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정도의 크기? 이렇게 손바닥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생각해 보시면 PC도 슈퍼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CPU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PLC들도 제어를 해야 되는 명령들이 많이 될수록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PLC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외산, 국산, 신형, 구형 이렇게 전체적인 PLC를 가지고 이 현장에는 여러 PLC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모 라인을 한번 구축해 본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사전에 먼저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EPCS 기술은 설비에 부착된 IoT를 통해 생산, 품질, 전력, 유닛 및 공구 수명 등을 KPI 리포트로 정리하여 현재 상태를 분석할 수 있고 설비의 미래에 일어날 에러, 상황, 상태 등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과장님, 그러면 이 PLC가 대다수의 기계에 쓰이나요? 대부분의 설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어떤 설비에 쓰일까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런 위치 제어가 필요한 이 데모라인 설비에도 대부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기계가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업 현장에서 쓰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와, 대단한데요? 산업 현장의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PLC의 실제 산업 현장의 사용 모습을 보러 직접 찾아가는 MC 진화. 담당자님, 이렇게 기계 보러 저희가 왔는데 제 뒤에 막 기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하얀 기계는 뭐예요? 진화 씨,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뭐지? 뭔가 카메라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로봇의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비전 카메라가 제품의 위치를 찍어서 그 사람의 몸이라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그 제품을 잡아서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눈을 통해서 제품을 보고 이 하얀색 기계가 팔처럼 제품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은 어떤 사업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산업 현장에서는 보통 제품들이 정렬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보통 비정렬된 제품들을 잡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아, 비정렬된 제품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군요. 기업의 AI 비전 3D 빈 피킹 시스템은 3차원 공간에서 3D 비전과 로봇을 활용하여 정렬되지 않은 제품을 언로딩하는 기술로 인력 문제, 공간 협소 문제 해결 등 그 활용 효과가 매우 높아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운용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이 제품이 여기 카메라도 찍더라고요. 예. 이거는 왜 찍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블럭에 보시면은 지금 문자들이 찍혀 있는데 그 문자열들이 어떤 문자열들이 찍혀 있는지 비전 카메라로 인식해서 이제 판독하는 역할을. 와, 그러면 각도도 재고 글자까지 인식하는 기계네요. 통상의 머신 비전이라 하면 제품 검사가 주류가 되지만 기업은 비전, 로봇, PLC, PC에 대한 기술을 융합하여 제품 검사를 포함해 로봇 응용까지 가능하다고. 근데 아까부터 계속 혼자 돌아다니던 기계 하나가 눈에 밟히는데 문득 궁금해진 진화 MC. 담당자님, 제가 아까부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자율주행 기계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지금 AMR이라고 부르는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의 약자로 AMR이라고 부르는 이런 장치이고요. 요것도 로봇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매핑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주행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자율주행차 위에 실려있는 블럭들이 보이실 건데 저런 블럭들을 다 집어내면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PLC하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 친구가 운반할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화 된 거네요. 기업의 자율주행 기계 AMR은 라이다와 비전을 활용하여 주변을 스캔한 후 매핑하여 자율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레이저 마킹기는 자동차 부품 등 기타 다양한 업종에 마킹을 제공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며
비전 및 자동화 설비의 최적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와, 과장님, 뒤에 보이는 이 기계 제가 지금까지 본 기계 중에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이는 설비는 이제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조립하는 자동화 설비입니다. 아까 보셨던 뭐 3D 비전이라던가 이 PLC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계까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제공을 한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기술들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만드셨는데 보내시기 아깝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보내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 기계가 좀 어떻게 사용됐으면 아세요? 그냥 고장 없이 지금 힘들어하는 노동자들 대신해서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부터 빈 피킹 시스템, 자율주행 기계, 레이저 마킹기까지 이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신 대표님을 만나러 가보자. 공장의 디지털 전환 환경을 선도한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인프라 구축 기업 이병구 대표. 네, 대표님, 제가 오늘 기업을 둘러보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올해로 공장 자동화 기술을 시작한 지 26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중요 설비들을 독일이나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 하면 수입해 오는 설비 일부를 국산하지 않을까. 그때는 또 달러가 부족했던 IMF 때 시절이었고요. 나름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또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곳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로봇 서비스가 다른 곳과 좀 다른 점 있을까요? 네네. 여러 자동화 기술이 제조 현장에서 접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의 상황을 인해 구현이 어려운 부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위험하고 더러운 현장에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은 능동적으로 제어가 되는 시스템으로 휴머니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눈 역할하는 비전 기술, 손 역할하는 로봇 그리퍼 기술, 발 역할하는 자율주행 이동 기술, 이렇게 각각 첨단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기업의 향후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2년 이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지속하는 협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 50개를 저희가 발굴하는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년 이내에 우수 인력 20여 명, 내부 인력 육성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채용 중에 있고요.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6개월간 지역 유수 대학에 저희가 AI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3년 이내에 해외 파트너 10여 구 이상을 체결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전반까지 해외 파트너사에 신규 제품을 실증을 통해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22년도 후반까지 글로벌 언어로 변화해서 기존 개발된 제품과 함께 해외 런칭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효율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혁신과 연구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오늘의 기술자들. 대한민국 스마트 팩토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